서운한 거 많죠. 처음에는 뭐 시합을 못 나가다 보니까 자포자기 또 했었고 또 뭐 하다 보니까 또 술도 먹게 되고 솔직히 뭐 노력을 안 했다는 거는 아니 뭐 이것도 뭐 변명이 될 수 있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너무 이제 멤버들이 쨍쨍하잖아요. 네. 근데 쨍쨍한 데다가 이거 근육은 들어가 그렇죠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벤치에 앉아 있는 것도 네. 이제 또 방송 용어를 쓰세요. 근육이라. 이거 방송 용어 아니고 유튜브 용어니까 괜찮으세요? 괜찮아요. 그래도 뭐 게임을 뛰고 성적도 좋고 그러면 뭐 집에 뭐 아버지, 어머니, 뭐 친척들 다 있을 거 아닙니까? 그런데 뭐 시합도 못 나가면 이거 참 시즌 끝나면 뭐 어디를 스키 타러 가니 뭐 이제 한단 말이에요. 그거 또 눈으로 소리가 다 들려. 그러면 여기 시합 못 나가는 이제 후배나 친구나 선배나 그런 사람들은 얼마나 속이 쓰리겠냐고. 냉정한 프로세스네요. 그게 프로가 프로예요.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1년 하고 83년도 하고서 이제 우승했으니까 기회를 한번 주겠지. 그런데 이제 84년도에 또 뚜렷한 이제 그 성적은 못 냈어요. 네네. 그건 또 나갈 기회가 없으니까. 네.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보따리 싸고 가기도 뭐하고 그래서 갈까 말까 하다가 이게 사람이 오기가 있지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갖고 그때 이제 정범이를 이제 술 한잔 먹으면서 한번 해보자. 다시 한번 해보자. 저한테 또 노력하고 저한테 의지를 많이 했죠. 그러니까 이 친구가 저 엄청 열심히 하는 친구예요. 객체 선수들 중에 최고 열심히 하는 친구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어떤 식으로 연습을 하세요? 연습 벌레요. 그 오기가 또 대단해요. 근성이 있죠.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. 여기 왔는데 빛을 보고 고향에 가야 될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거 뭐 안 되겠다 그래서 둘이 이제 엄청 열심히 하다가 그 우승하고 그 다음에 대만으로 전주훈련 가죠. 그러니까 이제 동계훈련 때는 뭐 후배들이나 뭐 어디 뭐 스키 타러 간다 뭐 하는데 우리는 축구라고 이렇게 때리고 하다 보니까 호승관에서 연습 많이 했었죠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만으로 전주훈련을 간 거예요. 전주훈련 딱 가니까 운동 열심히 한 걸 표시가 나잖아요. 그러니까 뭐 치면 팍팍팍 넘어가고 막 감독 눈에 들 수도 있어요. 그렇죠. 김범용 감독님이 이거 뭐 열심히 했나 보다. 동계훈련 때. 밥만 먹었다 하면 젊을 때 그 도시락이 나왔거든요. 젊을 때. 그러고 어디 뭐 새우도 주고 막 그러더라고요. 그러다 보니까 기회가 오겠다. 84년도에는 올해는 오겠구나. 오겠다 그랬는데 그것도 이제 좀 초장에는 처음에는 이제 안 보내요? 안 돼보네. 뭐 시범 경기 때나 이제 몇 번 나왔다가 이제 또 본게임 되면 감독님들이 그렇잖아요. 또 쓰는 사람 쓰고. 이게 또 믿은 사람은 또 믿잖아요. 그러니까 기회는 언젠가는 오겠다. 항상 그 기회는 가졌죠. 그러니까 이제 장 선수도 마찬가지, 나도 마찬가지고. 떠가 옆에서 앉아있지를 못했어요. 가랍 스윙을 계속 했어요. 연습 스윙을 그 앞에서. 그러면 이제 뭐 앞에서 스윙하면 감독님 눈에 한 번에 들려고. 미워도 내보내게 돼 있어요. 그게 이제 무한의 시죠. 감독이 달라. 시합 나가고 싶으면 앞에서 휙휙 돌리고 하면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렇게 했겠어요. 그게 이제 엄청 효과를 많이 봤죠. 근데 이제 저는 원래 내야수 출신인데도 그 경기에 이제 뛰려고 그때 이제 외야수가 그때 그 부상자들이 많아가지고 그 펑크가 났었어요. 그래가지고 감독 그 코치한테 얘기를 해가지고
여기 누가 왜 옛날에 얘야 봤냐고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. 그때. 그래가지고 얘야 한 번도 보지도 않았는데 저 옛날에 외야수 했습니다. 시합 나가야 되니까. 얼마나 간절했으면. 정말이에요. 그 경기를 뛰려고 한 게임이라도 나가야 되니까. 그래서 그 인천에서 그 시합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정말 그 인천은 그 조명이 또 안 좋잖아요. 좌익수로 나가 있는데 야 정말 이 공이 안 보이는 거예요. 나한테 공 오지 마라. 오지 마라. 그 얘기 오늘 어찌 제 마음을 그렇게 아셨어요. 서울로 제발 오지 마라. 그래갖고 이제 타석에는 이제 나가서 제가 이제 안타도 치고 그랬는데 수비하는데 굉장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왜 저 제발 오지 마라. 예? 근데 한 번 왔어요. 한 번 찾고 그래. 다행히 실수는 안 하시고. 네, 실수는 안 했고요. 그랬던 기억도 있고 어떻게 보면 출장 기회를 잡으려고 굉장히 나름대로 이제 고생은 많이 했었죠. 이건열 전설께서는 뭐 투수 외에는 뭐 다 하신 것 같은데요. 투수 포수도 하셨나요? 포수 했죠. 포수도 하셨고. 포수도 내가 잠깐 기록을 보니까 뭐 30경기 정도 뛰었나? 그 정도는 뛰었을 것 같고 그 정도는 안 뛴 것 같은데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. 근데 뭐 벌자리가 없었겠죠 아마. 이건 좀 슬프네요. 저는 이제 그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제 스스로 누가 없다, 누가 이렇게 빠졌다. 그러면 이제 그래도 이제 기본기가 좀 된다. 코칭 스태프에서 뭐 센터가 없다, 세컨이 없다, 뭐 3루수가 없다. 이러면 조금 프로에 자꾸 던지는 건 하니까. 그래서 아마 이제 그쪽으로 가서 뭐 한 번씩 써보기도 하고 뭐 자리를 못 잡을 때니까 워낙 김성환 선배가 일루를 딱 지키고 있었고 외야도 아주 진짜 쟁쟁한 분들이 있어서 어디 거기에도 내밀 수 없는 데였잖아요. 그래서 누가 아프다 그러면 이제 가서 내가 스스로 가서 연습도 해보고. 혜태는 누가 아파야 되는 거군요. 그렇죠. 그때는 안 아픈 사람들이 밉더라고요. 아주 그냥 진짜 좀 아프고. 김성환 전설에게 속마음은 어땠습니까? 이런 말씀 드리면 좀 뭐지만 그 당시에는 뭐 사고라도 안 나나 저 사람. 이런 생각도 좀 들어보긴 떠오고. 근데 제가 3년 차인가? 김성환 감독님께서 이 팔이 이렇게 제껴져가지고 시합을 못 나왔어요. 그래 이제 일루수를 가서 몇 게임 뛴 거예요. 방매 잘 맞아요. 없으니까 마음도 편하고. 콜드만 좀 더 쉬어도 돼요. 그냥. 근데 또 탁 한 2주 정도 되니까 나와서 연습하시더라고. 잘하니까 불안하죠. 그때부터 또 방매가 안 맞기 시작하는 거예요. 그분 얼굴 본 순간부터 안 되는 거예요. 또 이게 좀 더 쉬면 되지. 근데 진짜 대단하신 분 같아. 그래서 또 3주 있으니까 또 합류해가지고 또 하시더라고. 나오라고 나가라. 홈콜이 가면 이제 저는 이제 또 떠돌이 생활해야 되고 어쩔 때는 뭐 글럽도 3개 갖고 다닐 때도 있고 뭐 상황에 따라서. 그죠. 골프 선수야 클럽이 여러 개 있는 거 똑같아요. 그렇다고 봐야지. 몇 미터 치는 건 아닌데, 어떻게 보면 이제 뭐, 가서 뭐, 땜빵? 자리가 없었다. 뭐, 내가 가서 전문적으로 뭐 한 게 아니고, 좀 그런 것도 있었고, 제일 또 여기서 또 미안한 게 뭐냐면, 그 선수들만큼 내가 좀 못 해줬던 거 있으면, 이제 뭐 한 산에 빵꾸 나면 그 정도는 메꿔줘야 되는데, 그런 걸 좀 못 해줬던 거, 뭐, 그런 적도 있어요. 어디 대구에서인가 하는데, 뭐, 유중열 감독이지? 우리가 이기고 있었어. 근데 이강철 투수가 잘 던지고 있었어요. 지금, 근데 말로야 말로. 거기서 쳤는데 내가 그때는 몸이 너무 무거운 거야. 그때는 어느 쪽으로 수비를? 그러니까 수비를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외야를 보긴 봤는데 중견수를 처음 간 거예요. 처음. 한 번도 안 가다가. 이수철 감독이 어디가 장단지인가 올라간다 그래서 처음 갑자기 가갖고 센터를 하라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거기 갔어요. 센터는 내가 좀 어렵다. 지금 다리도 무겁고 덥기도 하고. 왜냐면 그 수비 반경이 너무 넓으니까. 그러니까 그거 처음 해보니까 자리도 잘 모르겠고. 그랬더니 가서 서 있기만 하라는 거였어. 가서 서 있어라. 너 가서 하면 한다. 그래서 갔는데 땅 쳤는데 어떻게 보면 원바운드로 잡아야 되는데 노바운드로도 잡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
좀 스타트도 안 됐고 네. 사실 그래서 네. 갔는데 그 랍스라이딩 있는데 맞고 뒤로 튀어가지고 말로 없는을 맞아갖고 진 적이 있어요. 투수가 그때가 뭐 7회인가 8회인가 됐는데 네. 지금 이강철 투수는 1승 올려야 되는데 그때 되니까 자기 자리가 그래도 좀 구체적으로 있어야 그렇죠. 그때 당시는 좀 상당히 미안했던 이런 게 근데 그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. 왜냐하면 그 각 포지션에 대한 전문성이 갖춰지면 잘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해버리면 안 되죠. 이게 익숙해지지가 않잖아요. 어쩔 때는 뭐 외야 보면은 갔다 일루수로 가잖아요. 빵 쳤는데 일루로 베이스로 안 들어가고 가만히 있을 때도 있어. 그렇지. 베이스 카바를 해줘야 돼. 이게 내가 어디 서 있나 가야 되는데 순간 헷갈리는 거지. 그럴 때도 있어요. 이게 근데 이제 그런 것은 안 보는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그렇죠. 이게 한 사람들은 그럴 때 있어요. 지금 자기 포지션이 없을 때. 근데 사실 조금은 뭐 가서 하고 싶은 자리도 있었고. 어디였습니까? 뭐 우리 또 김사장 감독은 일루도 보고 싶었어요, 사실은. 근데 그럴 수도 없었고 사정상 그래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했는데 근데 지금 와서는 뭐 많은 공부가 됐다. 지도자 생활하는데 정말로 이 여러 가지 포지션 했던 게 나한테는 큰 재산이 아니었나. 애들 가르치는 데 있어서도 그렇네요. 또. 이것도 정말 큰 재산이었다. 각 파트를 다 얘기해 줄 수 있으니까. 투수만 잘 모를 뿐이지 무슨 외야도 그렇고 내야도 그렇고 포수도 그렇고 그래서 좀 나한테는 큰 자산인 것 같아요. 근데 제가 김일곤 선배님하고 룸메이트를 계속 했어요. 항상 그 당시에는 뭐 한 방에 2명씩 선수들이 뭐 사용을 할 때니까 뭐 진짜 어떨 때는 좀 아팠으면 좋겠고 김일권 전설이요? 예, 아프다고 좀 해서 오늘 좀 안 나간다고 했으면 좋겠고 근데 그렇게 바라고 하는데 그 다음 해 이순철 선배가 3루수 보다가 또 외야로 나와버린 거예요. 그러다 보니 저는 이제 더더군다나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죠. 그 쟁쟁한 외야에 또 들어오니까. 그래서 결국은 김준환 선배님이 4번 타자를 하다가 우리가 좀 리드하는 경기가 있으면은 제가 대주자로 출전 또 대수비로 해서 경기를 마무리하고 이런 게 많았죠. 왜냐하면 김종문 선배하고 김일곤 선배, 이순철 선배 다 뭐 쟁쟁하잖아요. 어디 뭐 전국에 있는 그 6개 팀, 7개 팀 그런 선수들보다 다 제일 잘하는 선수들이었으니까 그래서 늘 좀 부러웠죠. 신종길 전설 어땠습니까? 본인도 나가고 싶을 때 많고 또 주전 경쟁에서도 밀리고 싶지 않을 때 많았을 것 같은데. 코치님 얘기 들어보니까 야구에서 처음 스타팅 나간 선수보다 마지막에 나간 선수가 더 힘들어요.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? 그러니까 처음에 나간 선수는 그 경기장의 흐름이나 뭐 그런 분위기나 뭔가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나중에 나간 선수는 계속 앉아있잖아요. 벤치에 계속 앉아있다가 갑자기 나가면 이게 흐름을 못 타요. 갑자기 나 혼자 운동장에 서 있는 것 같고 다리도 안 나가고 2루 베이스가 뛰는데 뭐 한 100m, 200m 뛰는 것 같고 그러다 도로에서 죽으면 온갖 비난을 다 받고 차라리 처음부터 내보내는 차라리 처음부터 나가.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알기 때문에 제가 이제 지도자가 돼서는 항상 흐름을 보지요. 미리 나가서 몸 좀 풀고 준비 좀 하고 있어라. 누구 나가지도 않는데 왜 준비를 하냐고 생각하지 않습니까? 근데 살아나갈지 안 살아나갈지는 몰라도 지금 흐름상 저 선수가 나가면은 네가 대주자로 나갈 가능성이 높다. 이런 미리 좀 준비를 시킬 수가 있었죠. 과거의 혜태 전설들 선배들 같은 경우엔 안내 보내주면 이렇게 앞에서 이제 감독님 앞에서 막 이렇게 방망이질도 하고 막 뛰기도 하고 막 시위를 했었죠. 시위를 했는데 본인도 그렇게 한번 해본 적 있나요? 이제 가까운 코치한테는 얘기하죠. 코치, 뭐 샵 한번 내보내달라고. 좀 있으면 이제 2군도 갈 것 같은데 한 번이라도 나 하고 가고 싶다고. 그래야 내가 2군을 가더라도 무슨 내가 납득을 할 수가 있잖아요. 그냥 어쩔 때는 한 일주일 동안 그냥 밥만 먹다가 한 타석 2번 갔다가 2군 가고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. 그러고 나면 차라리 그냥 내가 원 없이
잘하든 못하든 한 경기라도 뛰어보고 그래서 2군 간다고 하면 이해는 하는데 동행은 같이 해요. 버스 타고 같이 선수나 연습하고 뭐하고 근데 대타 한 번 나갔는데 못 쳤다고 2군 가라고 이게 진짜 억울하더라고요. 네. 그게 비주전 선수들의 가장 큰 애로점이고 또 그걸 어디다 또 하소연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? 물론 그 실력들 차이는 사실 뭐 백지한장 차이지만 또 감독의 성향에 따라서 또 전체 흐름에 따라서 또 선택을 받고 또 선수를 기용하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지가 실력이 떨어진 거예요. 그게 가장 정답입니다, 사실은. 네. 어떻게 받아들이세요? 아니 나는 코치님 뭐 대주자 뭐 그런 얘기 하셔서 약간 좀 대변을 하려고 했는데 코치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런 선수의 애로사항이 있다 하는 거를 뭐 얘기를 하고 싶었거든요 저는. 그렇죠, 맞아요. 네, 맞아요. 팬들은 사실 그 화려한 모습, 그렇죠. 또 야구 잘하는 모습 이런 부분들을 기억을 많이 하고 또 알아주고 응원하고 하시는데 지금 신종길 선수 말대로 좀 그렇지 못하는 주전으로 도약하고자 하는 선수들의 어떤 그런 그 비애가 그런 슬픔이 굉장히 그 많습니다. 그래서 뭐 어느 팀이나 어느 스포츠나 다 뭐 그런 부분이 뭐 있다고 봐야 되겠지만 또 그런 점에 좀 관심 갖고 또 좀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런 팬들의 모습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. 그럼으로써 또 이런 선수들이 좀 용기를 갖고 빨리 또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아, 그러고 보니까 신종길 전설 얘기 들으니까 우리는 그 팬들도 야구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거든요. 그러니까 이 흐름을 이제 쭉 보는데 예를 들어서 신종길 선수가 선수 시절에 나왔는데 여기서 무조건 나가줘야 되는데 갑자기 도로에서 뭐 죽는다든가 그렇지. 못 친다든가 병살 친다든가 그러면 이제 비난만 했는데 소위 말해서 앉아있다 갑자기 나오는 경우도 있고 준비가 안 된 경우도 있다는 걸 오늘 또 직접 들으니까 또 이해도 또 가네요 또. 보면 네. TV 보면 네. 야구는 좀 어떻게 보면 길잖아요. 한 길죠. 3시간씩. 맞아요. 못 보는 경우도 많아요. TV를 보는데. 그렇죠. 잠깐 화장실 갔다 왔는데. 맞아. 분위기 바뀌었을 수 있어. 초구 대전 나고 죽고 나가면 네. 그 다음에 안 나가는 경기를. 근데 경기는 나왔어. 네. 이런 경우가 정말 많아. 그래서 우리도 TV 보면 뭐 네. 비난도 하고 뭐 저 선수 어떻다 저렇다 하잖아요. 항상 선수 편에 대해서 얘기하죠. 네. 가서 봐야 된다. 아. 해봐야 된다. 이제 후반적으로 되면은 준비하지 않습니까? 네. 오후에 되면 또 나와서 그렇죠. 네. 대타 나가야 되니까. 이렇게 오히려 따가워 있는 사람 저 상황 따가운 상황도 분위기도 맞춰야 되지 화이팅도 내야지 또 내야구도 준비해야 되지 나는 그게 있단 말이에요. 할 일 많네 진짜. 이제 나가서 준비 좀 하고 있어 그러면은 김봉희 코치님 아니 도와서 화이팅 내야. 예? 아 화이팅 하라고 또? 지금 저 게임이 어떤 상황인지 지금 네가 지금 준비하고 와 준비 오란 말이야. 아니면 그런 거 소리는 진짜 엄청 그 고깝게 들릴 것 같다. 예, 그러니까 아니, 나도 준비를 오란 말이야. 아니면은 지금 화이팅만 내란 말이야. 좀 헷갈려요. 이게 아니, 상황 딱 보면은 실적 준비 해야 할 것 같은데. 아 서운하게 김봉희 들렸을 코치는 때. 이제 그럴 수 있겠죠. 경기 끝났으니까 빨리 이제 또 감독님 눈치를 봐야 되고 이렇게 아니 들어와서 파이팅 내가 어제 들어 앉아가고 여기서 방망이 들고 이렇게 사실은 감 잡고 이제 오늘 이제 한승희 얘기도 듣고 그 전에 이제 또 저도 사실 반성 많이 하고 있죠. 그건 뭐냐면은 그 주전 선수들은 그 당시 처음에 할 때 자기 성적을 위해서 뒷사람의 어떤 그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해치 않고 자기 행동을 많이 하거든요. 지나고 나면은 그 사람들이 그런 것 때문에 가슴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. 지금 요즘에 이제 그 전설의 타이거즈에서 보면 그런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. 보면은. 고해성사 프로그램이에요, 우리는. 그렇죠. 그래서 특히는 좀 뭐 한두 번은 들어 좀 재밌게 웃고 넘어갔는데 너무 많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뭘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야구단의 폐해라고 할까? 지금도 아마 내가 볼 때는 그런 게 있을 거예요. 저는. 근데 그 문화를 지금도 이렇게 어느 연배가 되신 분들은 지금도 더 추억해요.
그래서 그때가 좋았다고. 그때 야구는 그래야 된다고. 아 실제로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. 네. 그때 지금 그때의 그 멤버들의 그때의 느낌과 그때의 파이팅으로 지금 하면 지금 이 순위가 아니라. 그러니까 그때 그 투지 넘치는 야구 스타일을 좋아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. 네, 저도 사실 그때 고생된다. 그리고 후보 선수는 이래야 왜 이런 대우를 받아?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해봤어요.